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조타의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8월 22일 목요일 아침 김지원입니다. 네.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여행객 유치와 도시철도 이용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전 도시철도 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음악 프로그램이 승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약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운행했던 서브웨이 페스티벌 버스킹 공연이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밴드들이 열차 안에서 추억의 가요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는 아산시 교향악단이 진행하고 있는 신나는 음악여행 버스킹 공연도 12월까지 유치를 했다고 하는데 네. 8월 31일 전국 최초로 열차에서 진행하는 교향악단 버스킹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악 오중주를 기차 안에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은데요. 31일 토요일 오후 3시 파남역을 출발하는 반석행 열차와 또 3시 50분 반석역을 출발하는 파남행 열차에서 공연이 열린다고 합니다. 도시철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구경 다녀오세요. 네, 이 교향악단의 연주는 앞으로 12월까지 대전역과 중앙로역 등 대전 도시 철도 역사에서 이어진다고 하니까 또 하나의 추억을 이 도시철도와 함께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죠.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강일아입니다. 네. 자, 간밤에 비가 제법 내렸는데요. 이 비가 언제까지 더 내릴지, 그리고 비가 그치고 난 후에 낮 기온이 좀 내려갈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현재 대전은 구름만 끼어 있을 뿐 비는 잦아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충남 남부 지역에는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정오까지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 기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대전의 한낮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정오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29도, 세종 30도, 공주와 대전 31도로 예상됩니다. 당진 29도, 태안 30도, 보령 29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m 이하로 매우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절기 처서인 내일부터 대체로 구름만 많이 지나는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30도를 밑돌면서 폭염 없이 활동하기 수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대전 도시철도 역사에서 열리는 공연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런 공연을 보면은 7080 통기타 세대 그때 추억이 떠오른다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예전에는 통기타나 그냥 둘러매고 기차 여행 떠나는 분들 많으셨잖아요. 네. 기차 안에서 함께 노래도 부르고요. 요즘 뭐 노래는 부를 수가 없지만 네. 그래도 KTX나 새마을호 타고 멀리 여행 떠나면 그것도 굉장히 설레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대전에서 이 진해로 열차 타고 벚꽃 구경 가기도 하고 네. 또 정동진으로 또 열차 타고 가서 일출을 보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그 온돌 마루실이 있는 서해 금빛 열차가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떠나는 부모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게다가 유난히 아이들이 기차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관차 모양의 인형이나 애니메이션도 인기가 많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대전 브루스 노래비가 있는 이 대전역 광장에 추억이 있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자, 가족 여러분은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신지 오늘 사진 사연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도시철도 기차와 함께한 추억이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시거나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나 기차와 관련된 추억도 좋고요. 기차 타고 갔던 여행지 사진도 좋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우리 지역의 숨은 명소와
이 생생한 현장을 전해드리는 이윤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저도 친구들과 함께 기차 여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저 멀리 강원도나 부산까지 가봤는데 이게 기차 여행만의 감성이 있어요. 이렇게 간식 사와서 이렇게 삶은 달걀을 껍질도 까서 먹고요. 또 네. 음악 들으면서 창밖을 보면 너무너무 좋고요. 무엇보다 운전을 직접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좋겠어요. 그 달걀 먹을 때 그냥 혼자 이렇게 까서 먹으면 재미없죠. 같이 먹죠. 옆에 사람들 꼭 머리에다 때려야죠.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이 있었네. 꼭 해보겠습니다. 친구들과. 네. 네. 기차 덕분에 비슷한 추억들이 있네요. 자, 어쨌거나 오늘은요,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 인재들의 이야기를 준비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KWC 2019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IT, 뷰티, 또 요리 분야, 이 세 분야에서 열띤 경연을 펼친 청소년들 만나고 왔습니다. 그 창의력 넘치는 현장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나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미래의 한국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청소년 인재들이 모인 이곳. 바로 KWC 2019 현장입니다.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요. 어디서 왔어요, 학생들? 저 하남에 있는 한국 애니보에서 왔어요. 하남! 아니, 하남에서 올 정도면 이 대회가 굉장히 이름 있는 대회인가 봐요? 네. 우리나라에 이렇게 KWC처럼 역사 있는 대회가 별로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참가하고 싶어하고 또 참가하면 또 상도 많이 받고 싶어하는 그런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과 감성, 창의력의 축제라고 불리는 KWC는 IT 분야부터 뷰티, 요리까지 총 3부문의 Y 콘텐츠 대회가 열리는데요. 대전 MBC와 우송대학교 그리고 솔브리지 국제대학교가 공동 주최하는 콘테스트입니다. 이 KWC가 벌써 18회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간에 좀 좋은 소식 들리는 거 있나요? 아유, 너무 많은데 초기에 참여했던 친구들 중에 이제 학생 신분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상 쪽에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가 있고요. 그 친구가 제가 알기로 아마 그 평창 올림픽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 쪽에는 뭐 너무 많으니까요. 전국의 중고등학생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인재 발굴은 물론 학생들의 진로를 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학생들의 본선 대회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긴장되긴 하는데 그래도 기분은 좋아요. 대기실 못지않게 긴장감이 맴도는 이곳. 심사위원들은 하나라도 놓칠세라 학생들의 출품작을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열심히 준비한 아이들을 제대로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긴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은 우리 심사위원분들을 감시할 거예요. 네. 우리 학생들을 정말 공정하고 잘 심사하시는지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셔야 돼요. 긴장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KWC 2019 애니메이션 부분 수상작들입니다. 중고등학생의 실력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다양한 아이디어가 담겨있는 작품들인데요. 침체돼 있던 한국의 애니메이션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겠죠. 자신이 기획하고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당당하게 설명하는 학생들. 심사위원들은 작품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조언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아니 보니까 심사만 해주는 게 아니라 막 대화도 나누고 뭐 조언도 해주고 막 이런 것 같던데? 네, 공모전을 지금까지 낸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저희가 설명하는 적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고 단순히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앞으로의 진로나 뭐 발전 가능성 같은 것도 제시해 주시고 저희가 10달 동안 준비한 작품인데 저희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정말 되게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본선 대회가 치러지고 있는 또 다른 대회장입니다. 헤어와 메이크업, 네일아트까지 3가지 분야에서 진행되는 뷰티 부분의 주제는 무대 위에서도 빛나는 K-팝 아이돌 스타일 크리에이팅이었는데요. 이 K-뷰티를 선도할 학생들이 직접 뷰티 크리에이터가 돼서 아이돌 스타일 이미지를 연출해봅니다. 이제 게임
개발이나 아니면 앱 기획 쪽에 참가해보라고 했었는데 메이크업도 이제 취미로 제가 하고 있었어가지고 한번 취미로 도전을 해봤는데 메이크업 빼고 다 떨어졌어요. 이제 이 수상 경력에 따라서 이제 대학교 입시가 달라진다면 충분히 메이크업 쪽으로도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대회가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학생한테는? 네,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대회죠. 이번 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고 미래를 꿈꾸게 된 학생들. 그리고 그 뒤에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이들을 믿고 응원해주는 가장 큰 조력자가 있습니다. 본인의 프라이드가 워낙 강해서 잘하리라는 믿고 있지만 또 엄마로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같이 와봤는데 너무 기특하고 지금 어린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다 컸다는 생각에 좀 뭉클하긴 하네요. 이어서 찾아온 곳은 미래의 고든 램지들이 모였다는 요리 부문 대회장인데요. 이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도 단연 사랑받는 쿡방, 먹방만큼 참가자들의 열기도 무척이나 뜨겁습니다. 유명 셰프처럼 이렇게 어떻게 떨지도 않고 이렇게 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 많이 떨리긴 하는데 2달가량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서 일단 최선을 다해가지고 오늘 1등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차분하게 끝까지 화이팅해요. 네. 자, 화이팅! 화이팅!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학생들. 메뉴 선정부터 재료 준비, 요리 제목까지 직접 기획하고 연구한 학생들이 준비한 레시피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컨셉의 요리인지 궁금해요. 공부에 지친 나를 위한 요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메뉴들이 원기회복이나 스태미나 위주로 이렇게 차려진 것 같아요. 더위에 지쳐 보이셔서 이제 심사 끝나고 맛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많이 지쳐 보이죠? 네. 안색이 좀.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럼 끝까지 우리 친구들의 심사까지 보고 맛도 보고 갈게요. 2인 1조로 참가하는 요리 부문의 주제는 공부에 지친 나에게 만들어주고 싶은 요리 3가지입니다. 참가자들의 꿈과 열정, 아이디어가 고스란히 담긴 요리 작품들을 꼼꼼히 심사하는데요. 제 심사평을 정했습니다. 저는요 10점 만점에 200점 최고예요. 진짜 고민스러우시겠어요. 그럼요. 이 작품들이 지금 하나하나 보면 너무 월등한 작품들이라 좀 심사하는데 저희 심사위원으로서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메뉴 구성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오는 게 학생 같지 않고 셰프처럼 전문적으로 본인의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는 모습이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이 요리계에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목부터 플레이팅까지 학생들의 개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작품들. 지난 5월 예산을 시작으로 약 3개월간의 노력을 심사위원들에게 선보이는 시간인 만큼 이 떨림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떤 심정일지 표정에서 다 읽혀요. 네. 긴장 많이 되시죠? 네, 많이 했습니다. 큰 자리에서 이렇게 라이브로 경연하는 건 처음이라서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후회 없이 제 음식을 심사받아도 뭐 결과는 달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얼마나 떨리는지 말이 정리가 잘 안 돼요. 근데 후회 없이 하셨다고 했으니까 네.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드디어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시간. 어느새 본선 대회가 모두 끝나고 마지막 시상식만이 남았는데요. 각 부문별로 누가 대상을 거머쥐게 될지 발표를 기다리는 참가자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심사를 거쳐 입상을 한 학생들에게는 개발 기획을 위한 상금은 물론 해외 유학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는데요. 장려상부터 최우수상, 대상 수상자들이 계속 호명됩니다. 수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은 참가자들이기에 이 순간이 더 뿌듯하고 보람되겠죠? 오늘의 마지막 영광의 순간, 요리 부문 대상 수상자가 호명됐습니다. 수상의 기쁨을 아는 수상자들 모두 축하하고요.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축하해요. 어떡해. 저 대상이잖아요. 눈물 날 것 같아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상 못 받을 줄 알았어요. 상 못
받을 줄 알았어요. 너무 좋거든요. 이제 이 대회를 통해서 정말 큰 상 받아서 좋은 아티스트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KWC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먼 미래에도 계속 이렇게 좋은 취지 이어나가면서 한국의 그 인재들 많이 양성하고 미래 산업 이끌어 나가는 대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KWC는 여러분의 도전과 꿈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 여러분, 꿈을 향해 가자! 꿈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모인 KWC 2019. 4차 산업혁명을 이끌 IT 분야부터 세계를 선도하는 K-뷰티, 그리고 한국의 맛을 알릴 요리 경연대회까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은 계속 발전할 겁니다. 꿈을 꾸는 모두가 주인공,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네, 올해로 벌써 18번째를 맞은 대회인 만큼 그동안 배출한 청소년 인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초기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프로젝트에 참가했다고 하니까 저 또한 뿌듯해집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또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로서 이번 대회는 각 분야의 인재 발굴뿐만이 아니라 또 학생들의 진로까지 열어주는 역할도 해오고 있는데요. 이 본선을 치르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누구보다 진지했고요. 또 덩달아 심사위원분들까지 그렇게 긴장한 모습이더라고요. 네. 올해 수상작 애니메이션도 화면을 통해 잠깐 봤는데요. 정말로 중고등학생 실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도 참신하고 다양하고 너무나 인상적이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또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까지 한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정말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는데요. 이 심사위원들을 좀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평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선배로서 이제 조언도 아끼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의 수준과 인기가 매우 높은데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선보인 그 화장법, 메이크업, 그리고 헤어, 그리고 네일 아트 수준이 기대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고도 정말 놀랐습니다. 또 요즘 가장 최고 인기 콘텐츠잖아요. 이 요리에 향한 그 학생들의 열정도 정말 뜨거웠는데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학생들에게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까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앞으로 더욱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를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벌써부터 내년 대회도 기대가 됩니다. 자, 모쪼록 이 대회가 학생들에게 좋은 밑거름이 돼서 앞으로 더욱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고요. 퀴즈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요.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지금 바로 퀴즈 풀 수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 풀고 선물 받아가세요. 네, 앞서 아이디어가 넘치는 우리 청소년들을 만나봤는데 우리 가족 여러분 또한 이 퀴즈에 있어서만큼은 좀 이렇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좀 내셔가지고 정답을 잘 맞히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좀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좀 내보셔서 퀴즈 한번 재밌게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이 매년 8월 22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자, 첫 번째 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오늘은 이것의 중요성과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 알리고 전 국민이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날이기도 합니다. 갈수록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자동차, 2번 에너지, 3번 수돗물. 네.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거 중요하죠. 특히 우리 가족 여러분, 저희가 매일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끝에 인사를 드리는데 네. 이 활기찬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예, 우리 모두 이게 필요해요. 예. 아침마다 이게 필요하죠. 맞아요. 또 아침에 또 즐거워야 이것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항상 가족 여러분들께 가장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3가지 중에 어떤 것일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의 날은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시키고 미래를 대비한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확대 보급의 절실함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네, 이 에너지의 날은 우리나라 역대 최대 전력 소비를 기록했던 지난 2003년 8월 22일을 계기로 제정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이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주제로 밤 9시부터 5분 동안 점등, 소등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이 소등 행사에 가족 여러분도 한번 동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2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네, 2번째 문제. 오늘 날 따라와요에서 함께 다녀온 KWC가 이것에 발맞춰 인재를 발굴하는 대회였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제 보여주시죠. 3, 2, 1.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4차 산업혁명, 2번 3차 산업혁명, 3번 2차 산업혁명. 네. 인공지능 로봇 기술, 이 기술이 정말 눈에 띄게 발달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게 갈수록 이렇게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예, 그러면 이 숫자도 이렇게 늘어나겠죠, 점점 더 당연히. 커지겠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지금 최대 가장 큰 숫자가 보이긴 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점점 더 고차원적으로 발달하는 것 같아요. 자, 과연 몇 차 산업혁명일지 정답 공개하시죠. 정답은 1번 4차 산업혁명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제3차 산업혁명에 이어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통해 실제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물리 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는 산업상의 변화를 일컬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한 취업 포털 조사 결과를 봤더니요. 경기 침체와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터넷이나 IT 분야의 직종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추세도 당분간 쭉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네요. 네. 자, 이제 3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자, 3번째 문제 주시죠. 네, 3번째 문제. 이 포도와 자두, 토마토, 복숭아, 제철을 맞은 과일들로 달콤한 8월 보내고 계신가요? 자, 3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3번째 문제입니다. 이 과일은 식후에 먹는 것이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세요. 네. 보통 과일은 밥 먹고 나서 후식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디저트로 많이 드시죠. 네. 예. 그런데 우리가 밥, 이 탄수화물에 당도 많이 섭취를 하는데 이 과일에도 또 당이 좀 많이 들어있잖아요. 많죠. 그러면은 당을 또 먹고 이거는 좀 당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게 아닐까 한꺼번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러니까요. 과일은 사실 언제 먹어도 맛있기는 한데 자, 식전과 식후에 먹는 것이 어느 것이 좋을까요? 자, OX 퀴즈로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식사 후 과일을 먹으면 당 섭취 후 바로 당을 섭취하는 것으로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과일은 식전에 먹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 식후 과일은 독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네. 이 과일에 들어있는 당은 소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이 과일을 배불리 먹었다가는 혈당이 갑자기 오를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하루에 이 어떤 과일이든지 주먹 크기의 2배 정도만 먹는 게 적당하다고 합니다. 네. 예. 자, 이제 4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번째 문제 주시죠. 네, 4번째 문제는 산란을 앞둔 여름이 제철인 생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4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비늘이 없고 몸이 납작하며 주로 찜이나 탕으로 요리해 먹는 표면이 매끄러운 흰살 생선입니다. 자, 이 생선은 무엇일까요? 1번 도미, 2번 우럭, 3번 병어.
네. 되게 맛있죠? 그렇죠. 맛있는데 보통 우리가 그 회 먹을 때 네. 많이 먹는 것들보다는 좀 덜 먹지 않을까. 물론 이거 좋아해서 이것만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횟감보다는 이거 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네, 특히나 생각. 고기 중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대표적인 그런 횟감이 있는데 이거는 또 별미로 또 따로 먹게 되는 그게 하나가 딱 보이지 않을까. 네. 저도 유독 다른 생선들은 좀 많이 먹어본 것 같은데 이 생선을 많이 먹어보진 못한 것 같아요. 저 도미와 우럭, 병어 과연 어떤 생선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병어입니다. 흰살 생선인 병어는 살이 연하고 영양이 풍부하며 지방질이 적고 소화가 잘 되는 생선으로 어린이나 노인, 경우 회복기 환자의 기력 회복에 좋다고 하네요. 네, 이 병어를 고르실 때는요. 표면이 매끄럽고 윤기가 흐르면서 눌러봤을 때 단단하고 탄력이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여름이 가기 전에 병어로 원기 회복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우리말 문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5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놀람과 느낌, 부름이나 대답을 나타내는 말을 감탄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록돼 있지 않은 감탄사는 무엇일까요? 1번 알라차, 2번 대루화, 3번 으차. 어려운데요? 네, 어렵습니다. 아니 내가 국어사전도 아닌데 이런 감탄사까지 어떻게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이럴 때는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발음을 해보세요. 그런데 유독 이 발음을 내기에 좀 어렵다는 발음이 있어요. 보기 중에요. 해볼까요? 알라차, 대루화, 으차. 이렇게 차.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의자에서 일어날 때 저도 모르게 내는 소리인데. 네. 자, 알라차, 대루와 으차. 자, 과연 어떤 게 정답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으차입니다. 알라차는 알라와 아차를 아울러 이르는 감탄사로 경쾌함을 느낄 때 내는 소리고요. 대루화는 노래를 부르며 즐거울 때 내는 감탄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차라는 감탄사는 없는데 네. 아까 이은주 리포터가 앉았다 일어날 때 그렇다고요? 그건 이거죠. 아이고. 아이고죠. 아이고야. 자, 이렇게 오늘도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과연 오늘 행운의 주인공 3분은 또 어떤 분들일지 바로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선물을 받아가실 행운의 주인공 발표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휴대전화 뒷번호 3963번, 6878번, 3101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서 날 따라와요.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은주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부터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까지 야시장이 인기를 누리는 기간인데 네. 이 경북 봉화 전통시장에도 야시장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네, 있을 거 다 있는 만물시장에 새로운 명물이 생겼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을 누구보다 신나게 보내고 있는 분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금까지 이런 시장은 없었다. 이곳은 전통시장인가 아니면 야밤의 축제인가? 봉화시장 완전 내 스타일. 불타는 금요일이 다시 살아납니다. 어디에서? 경북 봉화 전통시장에서. 그 뜨거운 현장이 궁금하다면 채널 고정. 시원한 일구수가 흐르는 경북 봉화군 내성천. 강을 사이에 끼고 왼쪽은 신시장, 오른쪽은 구시장 되겠습니다. 신시장으로 갈 것이냐? 구시장으로 갈 것이냐? 그것이 고민이로다. 아, 진짜. 어디로 가야 되지? 고민할 건 뭐 있노? 둘 다 보면 되지. 오늘이 장날인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오늘이 장날이라고요? 그럼 빨리 가야죠.
평소에는 상설로 열리다가 2일, 7일 되면 전이 펼쳐지는 봉화시장. 어물전, 과일전은 기본이요. 봉화시장 명물, 문어까지 등판. 어머니, 그럼 요 장날이는 자주 오시는 거예요? 자주 저기 5일에 한 번씩 와요. 5일에 한 번씩? 이 자주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할머니들이 직접 텃밭에서 이게 약 안 치고 농사진 걸 갖고 오세요. 아, 그 농약 안 치고? 네. 잘하세요. 이야, 또 감자도 이렇게 또 사가시는 거예요? 이야, 우리 아버님 뭐 사신 거예요? 감자요. 감자, 오늘 감자 뭐 하실 거예요? 이제 삶아놓고 먹어야죠. 삶아서도 드시고 볶아서도 드시고 그죠? 직접 요리도 하실 거예요? 아, 요리 잘해요? 아, 어떤 요리 잘하시는 거예요? 네? 어떤 요리? 아무거나 다 잘해요. 아이 특별한 요리 없어요. 그냥 집에서 해 먹는 거지 뭐. 어머, 우리 셰프님! 그야말로 봉화산 먹을거리들이 가득가득. 이 정도면 있을 건 다 있는 만물시장 아닙니까? 구시장에서 한 보따리, 신시장에서 또 한 보따리, 장바구니 배가 불룩해집니다. 물건 좋고 인심은 더 좋은 봉화 전통시장. 어디 보자. 최고 명물이 여기 어디 있다던데? 이게 문어예요? 문어죠. 이게 무슨 문어예요? 대왕문어. 대왕문어? 나 처음 봤어. 문어. 이거 진짜 대왕문어라고요? 네. 우와. 이거 맛 좀 보면 안 돼요? 조금 사드릴게요. 네. 머리가 맛있어요? 네, 머리도 맛있고 다리도 맛있는데. 어떡해. 이야, 이 살봐. 우와.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이게 대왕문어. 처음 먹어봐요, 대왕문어. 어머니. 대박. 아니, 소고기 먹는 것보다 더 맛있다. 감독님, 한번 드셔보실래요? 기절해요, 기절. 둘이 먹다가 하나가 어떻게 돼도 모른다는 봉화시장표 문어. 일단 한 잡숴봐요. 역사와 전통이 흐르는 내성천 옆 신시장과 구시장. 구경하는 맛 쏠쏠하니 부자 중에서도 매력 부자 아니겠어요? 원래 그 지역 문화를 뼛속까지 알고 싶다면 전통시장을 가라 했습니다. 시장 구경 삼매경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지경. 보아하니 우리 예진 씨도 봉화시장에 푹 빠진 것 같네요.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이랬던 시장 풍경이 밤이 되면 분위기 반전. 아니, 다들 어디 숨어 있다가 밤이 되니까 이렇게 많이들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앉아도 될까요? 네. 오늘 그러면 몇 시까지 즐기실 거예요? 한 9시 반이나 10시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계실 거네요? 네네네. 그럼 뭐 하시면서 즐기실 거예요?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보낼 예정이에요. 오늘 이렇게 힐링을 제대로 하고 가실 거네요? 네네네. 네. 노래자랑도 나가실 거예요? 생각해보고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네, 멋지십니다. 네.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좋다, 딱 좋다. 저도 즐길게요. 네, 고맙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을 즐길 시간. 출출한 뱃속을 달래줄 먹을거리 등장에 군침은 꼴깍꼴깍. 낮의 시장이 만물시장이었다면 밤의 시장은 야식의 향연입니다.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즐기시는 거예요? 여기 불금축제에 오면 주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요. 또 외지인도 많이 오는데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남녀노소 없이 다 이제 맛있는 음식 먹고 술도 마시고 또 이렇게 무대 이제 항연도 벌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기분 좋은 날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불금이라고 해서 불타는 금요일을 즐기는 겁니다. 불금 축제 때는 어떤 축제다라고 멋지게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사실 그 시골에
저출산 고령화 돼서 이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상경기도 없고 시장에 사람이 없어요. 더구나 이 저녁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들 떠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금요일 하루만이라도 저녁에 모두 시장에 나와서 정말로 이게 여기서 즐기고 또 마시고 이렇게 불타는 금요일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다시피 그러니까 이제 이 죽었던 상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활기를 찾고 지역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 격없이 어울리는 금요일의 밤 파티. 불금축제에선 볼거리도 릴레이로 이어집니다. 알록달록 조명등을 배경 삼아 예진 씨도 예쁘게 찰칵. 네, 저 이거 SNS에도 올릴 거거든요. 현장에서 찍으면 바로 선물도 준대요. SNS 인증까지 완료. 불금축제 즐길 게 많아도 너무 많으네요. 근데 어디서 노래 소리가 막 들리는데 어디서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래 부르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정말요? 그럼 무슨 노래 부르실 거예요? 저 장범준의 벚꽃 엔딩. 그럼 한 소절 불러 주실 수 있을까요?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DNA 속에 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대한민국 사람들. 여고 빠지면 영 섭하거든요. 구수하게 취하는 야밤의 불금축제. 여기가 전통시장인지 모르는 분들 이제 없으시죠? 네, 불금축제 즐기시니까 어떤가요? 일단 불금축제에 오면은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평소에 못 보던 사람도 불금에 오면은 다 볼 수 있고요. 일단 음식이 맛있고 분위기가 좋고 특히 문어하고 닭발이 맛있습니다. 우리 봉화는. 네, 또 이제 어디 가서 또 즐기실 거예요? 일단은 먹었으니까 2차는 이제 버스킹을 가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만끽을 해야 되겠죠. 즐겨야 되겠죠. 2차든 3차든 마무리는 역시 음악과 함께. 관객들도 들썩들썩. 축제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밤 공연 아닙니까? 아름다운 불금축제의 밤이에요. 가수가 무대를 보고 어찌 참겠어요. 우리 예진 씨도 무대에 오릅니다. 이제 다시는 그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이렇게 핫한 축제를 8월까지는 매주 금요일에, 이후에도 10월까지는 쭉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무대 공연까지 즐기고 나니까 왜 불금축제 그러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오세요. 꼭 오세요. 저도 지금 불금축제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안녕! 시장 경제는 살리고 평일의 스트레스는 날리고 불타는 금요일이 그리우신가요? 이제는 전통시장에서 묵혀뒀던 흥을 깨워보세요. 일주일 동안 쌓인 피로는 금요일 밤이 되면 마법처럼 사라질 테니까요. 불타는 금요일은 어디에서? 네, 이 낮에는 신선한 채소와 또 명물인 대왕 문어를 맛볼 수 있는 정겨운 전통시장이 네. 밤에는 또 이렇게 활기가 넘치는 곳으로 이렇게 변신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신이 났던 것 같은데요. 밤에 야시장 가서 야식도 먹고요. 노래 자랑도 하면 너무너무나 신날 것 같습니다. 10월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열린다고 하니까요. 경북 봉화 전통시장에 구경 가실 분들은 기왕이면 금요일에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겠네요. 네. 예. 자, 이번에는 함께 봉사를 다니는 아름다운 부부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두 분은요, 취미도 같아서 취미 생활을 함께 하고요. 봉사활동도 함께 다닌다고 합니다. 어떤 취미를 갖고 있고 또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일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이리베디히 주댐我爱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 단어들은요, 외국어로 다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데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사랑 타령을 하냐? 바로 오늘 제가 만나러 갈 이분들이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을 만나면은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인지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김원기, 이영숙 씨 부부가 사랑하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원주시 단계동. 야, 일단은 여기가 연습실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 이 분위기 뭐예요? 약간 오늘 주제가 이 사랑이잖아요. 들려오는 노랫소리마저도 약간 이 감미로운 그런 느낌? 자, 계세요. 어머, 여기 계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첫 만남부터 찰떡화음 뽐내면서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이 두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김원기, 이영숙 씨 부부인데요. 부부라고 하면은 진짜 이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부부의 날에 부부상까지 수상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이 상이 제대로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시나요? 저희 두 사람으로 인해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취미도 같고 같이 봉사를 하기 때문에 늘 같이 있어요. 항상 같이 있어요. 제가 결혼한 지 이제 28년째 살고 있는데 결혼한 지 28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변함없이 남편이 버팀목이 돼주고 묵묵히 말이 없으세요. 말이 없고 정말 이렇게 끈끈한 그런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어서 결혼한 지 어느덧 30년이 다 되어가지만 부부의 금슬은 이상무. 두 사람의 관계는 오늘도 맑음입니다. 서로를 보는 눈에서 여전히 애정이 묻어나는 원기 씨와 영숙 씨. 그 비결이 뭘까요? 네, 연습실에 오면 오로지 저만을 위한 연주를 해주셔서 너무 감동이고 늘 이렇게 들을 때마다 좀 새로워요. 진짜 예. 안 싸우세요? 저희 안 싸워요. 거짓말을 시키지 마세요. 사실 방송합시다 우리 어머니. 싸우는 거는 치고받고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말다툼이 있지 않겠어요. 살다 보면 속상하거나 하면 연습실에 와서 같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 뭐 금방 풀어지죠. 네, 아버님의 색소폰 연주, 어머님의 보컬, 오라버니 스탑. 성격은 물론 취향까지 똑 닮은 김원기, 이영숙 씨 부부. 음악을 통해 교감하는 게 두 사람만의 취미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눈빛 교환을 하다 보면 결혼 전 연애 세포도 다시 되살아나겠죠. 아이고, 어디서 깨소금 볶는 냄새 안 나나요? 아, 고소한 냄새가 진동한다, 진동해. 야, 아니 두 분의 연주를 보니까 저는 무슨 이 중년의 부부가 아니라 10대, 20대 이런 뭐 연인들이 사랑을 속삭인다고 해야 되나? 연애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 들으세요? 네 글자. 네 글자? 닭살 부부. 아, 진짜로. 아니 진짜 제가 마이크 좀 들어주세요. 네. 손이 없어져가지고 인터뷰를 못하겠네. 마이크 들 힘이 없어요. 아유, 봐봐, 지금도. 예. 아니, 눈을 너무 마주치시고 막 이렇게 속삭이시니까. 원기 씨와 영숙 씨가 오늘 연습도 연습하는 이유는 잠시 후 아주 특별한 공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체 어떤 관객들이기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지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날이 밝아도 연습실에서 이 두 분의 사랑을 느껴볼 수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사랑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에게 전파하러 간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어떤 사랑을 전파할지 한번 저와 함께 이동해 보시죠. 연습실 장비들을 모두 챙겨서 부부가 이동한 곳. 바로 원주시 학상동에 자리한 한 요양원인데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트롯을 많이 편성했고요. 이렇게 즐겁게 재밌게 할 예정입니다. 예. 원기 씨와 영숙 씨가 8년 전부터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재능 기부 공연.
오늘은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영숙 씨의 흥겨운 노래자랑에 이어서 원기 씨의 구성진 연주까지 우리 어르신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것 같죠? 두 분 덕분에 어르신들의 사회활동도 되고 젊은 시절도 회상할 수 있고 음악을 들으면서 생동감을 가질 수 있어서 어르신들의 정서적인 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2년 재능기부 봉사단체를 창단하고 쭉 이끌어온 김원기, 이영숙 씨 부부. 오늘도 봉사단체 회원들과 함께 무대를 꾸몄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음악을 선물하는 사람들. 이들은 음악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자 행복을 전달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영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이 색소폰을 배우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이렇게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나서 잠깐 이제 울컥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보람되고 좋습니다. 예. 저희가 봉사를 하면 저희가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막 표정이 기분이 안 좋았어도 저희 노래나 뭐 이렇게 연주를 할 때 그때 그 순간 행복하고 그 여운이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아내 영숙 씨의 직장인 원주의 한 복지원. 그녀는 이곳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원생들의 점심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 그녀의 옆자리를 지키는 낯익은 얼굴. 저기 집사람이 보고 싶어 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잠깐 설거지하고 청소를 도와주러 왔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 와서 보니까 제 집사람이 이런 제가 금방 씻은 그 큰 솥 같은 거 이런 거를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근한 생각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힘이 많이 들었었는데 남편이 도와주니까 힘이 나눠지니까 고맙죠.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락사하고 요거 세제하고 세 가지 해가지고. 부부가 봉사를 시작하게 된 건 병환 중이었던 원기 씨의 어머니를 한 시설로 모시고부터입니다. 봉사자들이 어머니를 챙기는 모습에 감동받은 부부. 그들은 다시 선행을 통해 마음의 빚을 갚아갑니다. 제가 봉사 올 때마다 다른 건 사올 게 없고 간식하시라고 요구르트 몇 개씩 사오고 있습니다. 취미도 봉사도 언제나 함께하는 두 사람. 김원기, 이영숙 씨 부부가 생각하는 진정한 부부란 과연 무엇일까요? 부부라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부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한 상태고 해서 사실 겉보기하고는 다르게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어쨌든 그 건강을 길게 잘 관리하고 유지해가지고 앞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부부관계도 좀 돈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가는 길이 험난한 길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부. 그게 가장 예쁜 서로 배우자가 같이 하자고 할 때 같이 손잡는 게 부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부부를 만나고 나니까는요, 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곳을 향해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다가가는 이 부부처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하는 정까지, 정말 이 뜨거운 태양만큼이나 이 뜨거운 여름, 여러분도 사랑을 속삭여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부부란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목적을 갖고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라는 남편분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 네. 저로 이렇게 엄지척 하게 되는 그런 부부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정말로 두 분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깊은 사랑을 또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 변함없는 사랑을 주변에도 많이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렬아 기상캐스터.
네, 현재 대전은 구름만 끼어 있을 뿐 비는 잦아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충남 남부 지역에는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정오까지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대전의 한낮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정오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29도, 세종 30도, 공주와 대전 31도로 예상됩니다. 당진 29도, 보령 29도, 부여 31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m 이하로 매우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절기 처서인 내일부터 대체로 구름만 많이 지나는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30도를 밑돌면서 폭염 없이 활동하기 수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은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서 도시철도와 기차와 관련된 추억들을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8099번님, 최근에 기차를 타고 정말 놀랐습니다. 기차 안에 오락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기차 안에서 신나게 게임을 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기차 안인 거예요? 그렇죠. 예, 정말 기차 안에 오락실 기기도 있고, 저기 자판기도 보이고. 와, 신기한데요? 그러게요. 예. 1369번님, 지난 겨울에 오랜만에 기차를 타고 친구들과 함께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2명의 친구가 먼저 타고요. 저는 대전에서 타고 함께 바닷가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다시 기차를 타고 헤어졌답니다. 추억의 기차 여행 하나 만드셨군요. 네, 예. 내려오는 길에 합류를 했네요. 9801번님, 계룡시에 이사 와서 아들과 처음으로 기차를 타봤습니다. 신기하고 참 설렜는데 그게 엊그제 같은데 예, 지금은 자주 타서 편안함이 좋습니다. 익숙해지셨군요. 그래요. 0587번님, 동네 조합원들과의 단체 기차 여행은 여수였습니다. 엑스포 때 못 가서 아쉬웠는데 여수 앞바다 유람선도 타보고요. 아쿠아리움 구경도 하고 기차 여행은 언제 가도 낭만적입니다. 그래요. 여수 앞바다 또 기차를 타고 가서 더욱 낭만적인 여행을 만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5413번님. 재작년 7월 처음 기차를 타본 우리 집 아이들 칙칙폭폭 탔다고 어찌나 신이 나 하던지 지금도 가끔 기차를 타고 싶다고 합니다. 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래요. 아이들 아무래도 자동차보다 기차 타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네. 예. 9756번님, 얼마 전에 경북 풍기 언니네 집을 다녀왔습니다. 대전에서 풍기까지 하루 2번 가는 무궁화 열차를 타고요. 아름다운 바깥 풍경에 취해서 가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요. 무궁화 열차를 타셨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바깥 풍경에 취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네. 때로는 이렇게 느림의 미학이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7782번님, 제 기차 추억은 첫 해외여행을 가서 기차를 탔을 때입니다. 처음 기차를 타봤는데 기분이 정말 좋고 상쾌했습니다. 아, 정말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그것도 해외여행 가서 처음으로 기차를 탔다고 하셨는데 네. 앞으로는 이 국내에서도 기차를 많이 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5035번님, 옛 추억을 새록새록 떠올릴 수 있는 군산 경암동 철길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옛 추억을 많이 느끼고 왔답니다. 그래요. 이 군산 철길마을 관광 명소죠. 네, 예. 좋더라고요. 그래요. 사진도 많이 찍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제6회 보문산 숲속이 열리는 음악회가 내일부터 25일까지 보문산 숲속 공연장에서 펼쳐지고요. 2019 충청권 생활문화축제 쉼 문화와 함께가 내일부터 25일까지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이어집니다. 제8회 월화수목 대전 달빛 걷기 대회는 9월 7일 오후 5시부터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시작됩니다. 2019 일 좋은 형제 축제가 31일과 9월 1일 이틀간
예산 의좋은 형제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근대의 시간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2019 강경문화제 야행이 24일과 25일 이틀간 논산시 강경읍 근대문화역사거리에서 열립니다. 청양의 우수 농특산물을 만나는 청양고추 구기자 축제가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청양군 청양읍 백세 건강공원에서 이어집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 이번 주말 동안 공연을 선보이는 우리 지역의 뮤지션 두 팀을 미리 만나봅니다. 퓨전 퍼커션 밴드 폴리와 퓨전 국악 밴드 에이도스의 음악 이야기 내일 아침이 좋다에서 함께 할게요. 그리고 내일 건강톡톡에서는 이 췌장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술을 마시고 난 다음 날 이 복통과 설사 증세가 자주 나타난다면 이게 췌장염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흔히들 과음 때문에 그럴 거야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보니까 치료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간과하기 쉬운 병입니다. 췌장염의 증상과 원인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자세하게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또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